중구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구영화사 강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영상은 총 2편으로 1편에서는 간단한 영화사를, 2편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 제작사와 감독, 그리고 중구의 대표적인 영화 촬영지들을 살펴볼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산, 그리고 중구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키워드들이 몇 개가 있을 텐데요. 바다, 항만, 무역, 그리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예상하셨듯이 바로 영화입니다. 오늘날 부산이 아시아 최고의 영화 도시로 성장한 밑거름에는 바로 중구의 오랜 영화 역사가 있습니다. 독특한 경관을 연출하는 삼복도로와 용두산공원, 자갈치시장, 보수동 책방골목, 40계단, 국제시장 등은 돼지국밥이나 밀면과 같은 음식과 함께 피란민들의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하고 또 이곳들은 그 시절 부산 시민의 이야기를 지니고 있는 장소인데요. 이렇게 부산 시민과 오랜 세월 함께한 부산 역사의 현장은 우리 영화에도 자주 등장하는 곳이고 또 영화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항과 더불어 전국 각처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인해 생긴 마을 중구를 영화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화와 예술을 말할 때 제일 첫 번째로 떠올리는 곳은 서울이죠. 한양은 조선의 수도였고 현재도 우리나라의 수도로서 정치뿐 아니라 예술과 문화도 선도하는 대표적인 곳인데요. 그래서 한국 영화 역사의 시작도 당연히 서울일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놀랍게도 우리나라 최초의 극장, 그리고 영화 제작사를 얘기할 때는 부산, 그리고 중구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부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극장 문화가 꽃핀 곳이고 최초의 영화 제작사인 조선 키네마 주식회사가 탄생한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중구는 오늘날 영화의 도시 부산을 잇게 한 1등 공신, 부산국제영화제가 출범한 곳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부산이 오늘날 유엔이 지정한 영화 창의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이 바로 중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구의 영화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기 이전에 먼저 기본적인 영화의 역사, 그리고 영화의 탄생에 대해서 간략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유일하게 생일이 있는 예술인 영화는 1895년 12월 28일 프랑스의 그랑카페라는 곳에서 탄생했습니다. 당시 프랑스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자본가 르미에르 형제가 발명한 이 시네마토그라프라는 카메라 겸 영사기를 통해서 오늘날 극장과 비슷한 환경 속에서 몇 편의 단편 영화가 상영되었었는데요. 요즘은 OTT를 비롯해서 TV나 컴퓨터,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영화를 보는 경우가 많아졌지만 과거에는 영화를 극장에서만 봤었습니다. 그래서 영화사 혹은 영화 문화를 이야기할 때 이 극장이라는 공간을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마찬가지로 부산의 영화사를 이야기할 때도 역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극장이 가지는 의미인데요. 이렇게 영화라는 예술이 대중에게 처음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던 1895년에 우리나라에는 당연히 영화 상영을 위한 극장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항구도시라는 이점으로 인해 외국 문물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던 부산은 국내 어느 도시보다 먼저 영화 문화가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정확한 사료 자료는 없지만 부산영화연구 1세대 전문가이신 홍영철 선생님의 연구에 따르면 일본인들이 살던 거류지 내에서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부산 이사청에서 경찰 업무에 관한 각종 규칙을 제정했고 이와 더불어 극장 및 흥행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극장 및 흥행 취재 규칙이라는 법령을 공표한 기록이 있거든요. 법적 제도라든지 어떤 조례, 조규 이런 거를 만든다는 것은 예상하고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그것이 시행이 되면서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어떤 제도나 규칙을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연극도 사실은 극장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영화가 아니더라도 이제 그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대 개항이 되기 이전에 이미 일본에서는 그런 극들이 이제 성행이 되고 있었고
근대 개항되면서 이제 부산에 정착하게 된 일본인들도 뭔가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그런 문화들을 도입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아마 이게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예상보다는 이미 들어와 있는 데서 질서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런 규칙을 만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개발 때 1895년에 각종 흥행 취재 규칙과 극장 취재 규칙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미 극장이 들어왔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록을 보면서 사실 이때부터 부산에 극장이 존재했던 게 아닌지 추정을 할 수 있고, 이게 사실이라면 조선에서 가장 먼저 극장이 세워진 곳도 아마 부산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극장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1895년 당시 부산의 일본 거류민 인구는 약 5천 명에 달했는데, 그들이 일본의 전통 문화 가부키나 노를 즐기기 위해서 극장을 설립했고, 이것이 바로 한국 그리고 부산에서 극장이 태동한 계기입니다. 그렇지만 당시의 기록은 구체성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를 완전히 재구성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산을 영화의 도시로 더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과거의 역사도 발굴하면서 역사를 재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연구된 사료를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이 부산의 영화 도시의 위상과 근황을 이러한 대중강연을 통해서 소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연이 의미가 있다면 바로 그러한 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 영화의 역사, 그리고 부산 영화의 역사는 아까 잠시 언급한 대로 극장사와 함께 시작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영화를 제작한 것은 조선에 외국 영화가 들어온 시점에서 20여 년이 지난 1919년입니다. 그렇다면 그 20년 동안 우리는 다른 나라의 영화를 본 셈인데요. 영화 발생국을 제외한 세계의 모든 나라는 이런 방식으로 다른 나라의 영화를 향유하면서 영화 문화를 형성했고, 이를 바탕으로 차후의 영화를 스스로 제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사는 어떤 의미에서는 극장사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95년 12월 28일 파리에서 상영된 지 불과 1, 2년 사이에 중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에서도 영화가 상영되었습니다. 지금에야 교통과 통신수단이 발달하여서 아무리 먼 거리라도 하루나 이틀 만에 도달할 수 있고, 정보는 실시간으로 전송받을 수 있지만 당시에는 선박을 이용해서 교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영화가 발명된 지 1, 2년 안에 중국과 일본에서 영화 문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이 신기한 문물이 어느 정도 파급력과 인기가 있었는지 짐작하게 합니다. 서양 문물의 창구 역할을 했던 부산은 수도 서울과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영화가 상영된 도시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현재 연구된 것을 살펴보면 1897년에 서울 지금의 충무로에 있던 본정좌라는 극장에서 영화가 상영되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일반 대중에게 상영한 것이 아니라 관리들에게 한 이벤트로서 상영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외에도 여러 상영되었다는 기록이 있지만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정설로 인정받는 기록은 1903년 서울 동대문에서 프랑스의 단편 영화가 공개된 것을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 상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1895년에 제정시행에 들어간 극장 및 흥행 취재 규칙이라는 규칙은 당시에 이미 부산에는 극장이 있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당시 극장에서는 가부키나 노 같은 일본 전통 공연들이 공연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공연이 상영된 극장명이 구체적으로 등장한 시기는 바로 1901년입니다. 이름은 행자와 송정좌라는 극장인데, 이 극장을 통해서 일본 전통 스포츠인 스모를 비롯해 여러 외래 문화도 유입되었고, 당연히 영화도 상영되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를 입증할 사료를 찾을 수만 있다면
조선 최초의 영화 상영 기록은 1903년보다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이고요. 장소도 서울이 아닌 부산이 될 수도 있겠죠. 이것을 밝히는 것은 당연히 연구자들이지만 부산 시민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조만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 지역 최초의 극장 가운데 하나인 횡자의 위치로 많이 알려진 곳은 지금 할매 해국수 건물 부지인데요. 1901년부터 1924년에 이르는 지도를 모두 검토해 볼 때 사실 행자의 위치는 이 부지가 아니라 옛 향촌 다방이 자리했던 중구 남포동 2가 14번지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광복로 할매애국수 앞쪽 화단에 이제 행자 최초의 극장 발상지라는 그 동판을 만들 때 제가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1903년 이후 1920년대까지 7종의 지도를 보여드리면서 이 지도의 모든 행자의 위치가 과거에 향촌파크라는 향촌 다방이 있던 그 자리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께서는 당신이 이거를 이제 공부를 하시는 동안에 이제 선대에 공부하신 분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홍실 선생님이 조금 오류를 범하신, 그래서 행자는 현재 우리가 구두방 골목이라 불렀던 그 길에 과거 향촌 다방이 있던 그 장소의 건물이 맞고요. 그리고 이제 그 건물이 80년대에 향촌 파크라는 이름으로 거의 한 100평 가까운 건물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부산 지역에 이제 고고장으로서 많이 활용을 했던 것이고, 지금은 당구장을 비롯해서 뭐 다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간 복합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거의 지금 변형은 되었지만 그 평수는 그대로 지금 남아 있어서 그곳이 맞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거죠. 아까 영화가 탄생하던 때 부산에서 거주하는 일본인의 인구가 약 5천 명이라고 했었는데요. 1915년에는 약 3만 명으로 거의 6배가 늘어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도심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행자가 있었습니다. 행자가 건립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많은 인파로 북적이면서 아마도 극장을 리모델링할 필요성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이즈음 목조 건물이었던 행자를 헐고 그 자리에 영화 상설관인 행관을 현대식 건물로 신축합니다. 그러나 이 행관은 안타깝게도 1930년에 화재로 소실되면서 폐간됩니다. 우리가 외국 여행을 할 때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나 문화유산이 잘 보존된 것을 보면 경이롭기도 하고 한편으로 부럽기도 한데요. 이 행관 역시 지금도 남아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외에도 당시 부산의 극장 문화를 꽃피웠던 극장은 횡자와 함께 1901년 즈음부터 운영되었을 것이라 추정하는 여러 극장들이 있는데요. 이를테면 송정좌, 북위좌, 부산좌, 변천좌, 동량좌 등이 있는데 대부분이 중구에 소재했던 극장들이고 이 극장들이 우리나라 영화 문화를 선도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곳은 욱반이라는 영화 전용 극장인데요.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미국의 얘기도 잠시 해보려고 합니다. 프랑스와 더불어 영화 발생국 중 하나인 미국에서는 영화만을 위한 극장이 1905년부터 존재했습니다. 이 영화 전용 극장을 니켈로디언이라고 하는데요. 100석에서 200석 정도의 소규모 영화관입니다. 지금은 극장이라고 하면 당연히 영화를 상영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극장은 연극과 음악, 무용 등등 여러 공연이 상연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오늘날의 영화관처럼 영화만 상영하는 전용 극장은 없었습니다. 영화가 점점 인기를 얻게 되면서 영화만 상영하는 영화관, 아까 언급한 니켈로디언이라는 곳이 등장하게 됩니다. 니켈로디언은 말 그대로 5센트짜리 극장이라는 뜻인데요. 니켈은 미국의 5센트 동전을 뜻하고 오디언은 고대 원형 극장을 뜻하는 그리스어라서 이 두 단어를 합쳐서 니켈로디언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산에도 이에 해당하는 전용 극장이 있었을 텐데요. 영화, 당시 용어로는 활동사진이라고 했었죠. 이 활동사진 상설관이었던 욱관이 있었습니다. 욱관은 시기적으로는 니켈로디언보다 조금 늦은 1912년에 개관됐는데요. 그 위치는 지금 현재 광복동 주민센터 옆에 옥샘 목욕탕이 자리한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연중 무휴로 영화를 상영하면서 본격적으로 활동사진 상설관, 즉 영화 전용관 시대를 열어나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옥관이 존재했던 시기가 굉장히 짧았었어요. 옥관이 언제 만들어졌다, 언제 사라졌다 하는 요것도 지금 이 관찰자마다 차이가 있는데, 관객 서비스라는 것은 비슷비슷한 업종들이 경쟁을 하면서 공존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집은 가격이 싸서 사람이 간다, 어떤 집은 메뉴의 서비스가 좋아서 간다, 어떤 사람들은 뭐 메뉴가 특별해서 간다, 뭐 이런 게 있듯이 차별화된 이런 전략들을 구사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 당시로서는 옥관이 상당히 그 경영에서 오늘날 우리도 이제 본보기로 삼을 만한 일로 기억할 필요가 있죠. 하지만 욱관 역시 화재로 소실되었고 나중에 이 자리에 보레관이라는 또 다른 영화 상설관이 개관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중구에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극장들이 아주 많은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2편에서는 훨씬 더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2편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